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언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있죠. S&P 500이 하루 만에 4% 넘게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이런 시장 충격에도 놀라운 성과를 내는 전략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6,600%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0% 미만으로 제한되는 전략이라면요. 트럼프든 파월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바로 섹터 로테이션 투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 7개의 ETF만으로 S&P 500보다 18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게다가 월간 승률이 69%가 넘는 놀라운 전략이죠. 만약 2013년 2월에 1,000만 원을 이 전략에 투자했다라면 2025년 4월 현재 약 6억 7천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4,400만 원에 그쳤을 거예요.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멘텀과 위험 회피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성장 섹터에 투자하고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될 때는 방어 자산으로 재빠르게 전환합니다. 마치 서핑을 하듯이 큰 파도를 타고 파도가 위험해지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 전략은 단 7개의 ETF만 사용합니다. 네, 공격 자산으로는 인터넷 섹터를 추적하는 FDN,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 LIT, 반도체 산업의 SMH,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XLE가 있습니다. 네, 방어 자산으로는 금에 투자하는 GLD, 원자재 지수를 추적하는 PDBC, 그리고 원유에 투자하는 USO를 사용합니다. 매월 모멘텀 스코어가 가장 높은 ETF를 딱 하나만 선택해 100% 투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잠시 이 ETF들이 왜 선택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 자산 4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DI는 아마존, 메타,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섹터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강세를 보였죠. 두 번째, LIT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상하면서 리튬과 배터리 기술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BYD 같은 기업들과 함께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생산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세 번째, SMH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합니다. 엔비디아, AMD, TSMC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며 기술 혁신 사이클에서 큰 수혜를 입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XLE는 에너지 섹터에 투자합니다. 에너지 섹터는 경기 회복기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세를 보입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며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방어자산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에 투자하는 GLD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때 강세를 보입니다.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효과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PDBC입니다. PDBC는 다양한 원자재에 분산 투자하는데 석유, 가스, 금속, 농산물 등을 포함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며 경기 초기 회복 단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O가 있습니다. USO는 원유 가격에 연동되어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 수혜를 입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나 공급 부족 시기에 강세를 보이며 종종 인플레이션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메커니즘인 모멘텀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격 자산의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수익률을 모두 더한 다음 4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기간의 모멘텀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죠. 자, 방어 자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그리고 12개월 수익률을 더한 후 5로 나눕니다. 방어 자산은 9개월 수익률도 추가로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기간의 수익률을 평균함으로써 단기적인 노이즈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추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령 SMH가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개월에 5%, 3개월에 12%, 6개월에 18%, 그리고 12개월에 37%의 수익률을 보였다면 SMH의 모멘텀 스코어는 이 네 수치를 더해서 사로 나눈 값인 18%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ETF들의 모멘텀 스코어도 계산하여 비교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시장 과열을 감지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S&P 500의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 상태를 판단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1.33% 이상이면 정상 시장으로 판단하고 공격 자산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높은 ETF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1.33%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하고 방어 자산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높은 ITF를 선택하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여 배당 대비 가격이 비싸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과적합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 전략은 무려 6,600%의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330%의 수익을 냈으니 약 20배의 가량 높은 수익률이죠. 연평균으로 보면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2013년에는 3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15%, 2015년에는 4%로 조금 주춤했습니다. 2016년에는 다시 회복해서 29%, 2017년에는 44%의 수익률을 보였죠. 2018년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인 마이너스 7%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2019년에 41%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2020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무려 1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는 84%, 2022년에는 65%, 2023년에는 33%, 그리고 2024년에는 67%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략의 월간 승률인데요. 147개월 중 103개월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는 70%의 승률로 10번 투자하면 약 7번은 수익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확률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죠. 이 전략의 특별한 점은 바로 뛰어난 위험 관리에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전략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20%로 같은 기간 S&P 500의 마이너스 24%보다 낮습니다. 즉, 더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은 오히려 더 낮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투자자라면 꿈꾸는 조합입니다. 이 전략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샤프 지수는 1.66으로 S&P 500의 0.78보다 2배 높습니다. 소티노 지수는 2.76으로 S&P 500의 1.15를 크게 앞서고 UPI 지수도 2.08로 S&P 500의 0.5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모든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이 전략이 감수한 위험 대비 얻은 수익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꿈꾸는 높은 수익, 낮은 위험의 조합을 실현한 셈이죠. 이 전략의 또 다른 강점은 자산 간 낮은 상관관계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특히 GLD가 다른 자산들과 0에서 0.1 사이에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GLD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하죠. 바로 이 특성 때문에 GLD가 효과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FDN과 SMH는 0.8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둘 다 기술 섹터에 속하기 때문이죠. 자, 또한 XLE와 USO는 0.6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둘 다 에너지 가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환경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각각의 ETF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수익 기여를 한 것은 SMH, 즉 반도체 ETF였습니다. 전체 수익의 40%를 담당했고 147개월 중 56개월 동안 선택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FDN이 38개월 동안 선택되었지만 약 2%를 기여했죠. 세 번째는 LIT로 12%의 수익을 기여했고 24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에 담겼습니다. 방어자산 중에서는 GLD가 가장 많이 선택되어 25%의 수익을 기여했고 10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PDBC, 즉 원자재 ETF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방어자산들이 항상 더 강한 모멘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DBC는 여전히 전략에 포함시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025년 4월에서 이 전략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4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 전략은 GLD, 즉 금 ETF에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S&P 500 배당 수익률이 1.33% 미만으로 지속되면서 시장 과열 신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방어적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약 67%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 가격의 상승과 함께 방어 자산 선택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략은 시장의 과열 여부에 따라 다시 공격 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 전략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놀라운 장기 수익률입니다. 6600%라는 수치는 정말 인상적이죠. 또한 효과적인 하락장 방어 능력도 큰 장점입니다. 저 최대 낙폭이 20% 미만으로 제한된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높은 월간 승률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거의 70%에 달하는 승률은 심리적으로도 큰 이점이 됩니다. 또한 이 전략은 규칙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복잡한 수식이나 지표 없이도 누구나 구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려 실패하는데 이 전략은 그런 위험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일 ETF에 100% 투자하는 집중 투자 방식은 분산 투자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리밸런싱을 해야 하므로 거래 비용과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라는 단일 지표에 의존한다는 점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 환경은 계속 변화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섹터 로테이션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공격 자산 4개와 방어 자산 3개를 준비합니다. 둘째, 매월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셋째, 가장 높은 모멘텀을 보이는 ITF에 100%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방어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단순한 규칙만으로 S&P 500보다 18배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검증된 이 전략은 분명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전략과 여러 가지 전략을 혼합해서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전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백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